자, 영상을 다 시청하셨나요, 혹시? 자, 우리 시청을 하시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자, 우리 수업 이후에 또 아니면 시간이 날 때 한번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때마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미처 시청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주요 장면들을 캡처한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우리 강연자인 사이먼 사이넥이고요. 아까 골든 서클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크기와 산업에 무관하게 영감을 주는 리더는 안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보시는 것처럼 정반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든 그리고 기업이든 간에 영감을 주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은 이 Y로부터 꼭 시작을 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많은 여러 명의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애플과 같이 또 이제 기업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먼 사이넥이, 지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지성과 인성의 어떤 그런 콜라보의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강연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라이트 형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형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비행기를 발명한, 그런 발명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트 형제 이전에 랭리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을 라이트 형제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만 실제로 라이트 형제에 앞서서 먼저 비행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뛰어든 바로 사람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랭리는 라이트 형제하고 다르게 환경이 되게 좋았습니다. 즉 자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식도 되게 뛰어났고 그 얘기는 인력도 되게 좋은 인력도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반대로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뭐 끝내는 라이트 형제가 저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비행기 발명가로 남았었던 이유는 랭리는 단순하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했어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사실은 뭐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목적과 신념, 즉 인류가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이 끝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Y를 우리 라이트 형제처럼 목적과 신념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과 신념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마터 킹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서방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좀 남아있죠. 하지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터 킹 목사님 사실은 흑인 인권 운동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터 킹 목사님이 이게 60년대에 이제 어떤 연설을 하셨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8월 달에 아마 뜨거운 때학볕에서 아무리 좋은 연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쵸? 뭐 요즘에는 워낙에 뭐 인터넷이나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모바일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좋은 환경이 돼서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뭐 현장 뭐 연설이나 또 아니면 프로모션 이벤트들을 다 접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야지만 그 연설을 들을 수 있거나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마터 킹 목사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모여서, 근데,
마터 킹 목사님의 어떤 계획을 듣고자 가신 게 아니라 킹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나갔다는 거죠.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우리 청중들은 자, 마터 킹 목사님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결국에는 킹 목사님을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들을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랬던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동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Y는 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자,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고요. 제가 드림 컴 트루라고 했던 내용도 결국 뭐냐면 자, 내가 꿈이 있어야지만 자, 내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겠죠. 이건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학기 초이기도 하고 이 중요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뒤에 가시면 또 자아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Y는 아까 보셨던 목적과 신념 이후에 또 꿈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러분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는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약간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넘어왔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사람들은, 자,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 기업들, 개인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는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자, 역시 구매자들은, 자, 저 기업이 왜 하느냐를 보고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한 킴볼리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 그 환경 친화 기업이 있죠.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또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가운데서 많이 하셨긴 했겠습니다만, 여기도 어때요? 물론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들에게는 자, 굉장히 오랫동안 캠페인을 거쳐온 것이 바로 우리강산 푸르게라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한두 해만 그쳤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 뭐, 너희가 필요해서 심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자, 분명히, 자, 종이 폴프를 써야 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자, 신념과 그 다음에 꿈이, 자,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게 가장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유한 킴벌리의 제품들을 최소한 한 번씩 이상은 다 구매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자, 물건을 구입하실 때 뭐 화장지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자,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를 보고 사실은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Y를 또 한편으로는 자,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4학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물론 기업들도 구인 활동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직업이 필요한 이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죠. 자, 당신의 왜를, 즉, 자, 지원자의 왜를, 즉, 꿈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념, 목적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즉, 대부분은 자 아마 1차가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학력이라든가 또 기타 뭐 어학 점수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외부 활동 갖고 평가하겠지만 뭐 죄송합니다. 제가 나스미디어에서 한 5년을 근무를 하고 또 그전에도 또 그리고 현재도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력서에서 보이는 스펙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뷰를 해보고 이 친구가 되게 스펙이 좋아서 당연히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것들이 되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인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자이든 간에 대부분 자의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국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뭐 퇴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인성적인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게 사실은 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왜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우리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시게 됐습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왜 지원할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 사실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왜를 공감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즉, 자, 나를 뽑으려고 하는 회사의 그런 구성원들에게 나의 왜를 공감시키게 된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자, 뽑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팀장으로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아까 보셨던, 자, 제가 아까 하이라키 잠깐 단계를 보여드렸죠? 자, 나의 강점, 차별화를 위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인문학적인 접근, 즉, 나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라면 지금은, 자, 지식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커뮤니케이션, 즉, 자아 커뮤니케이션 SMCR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제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고요. 자, 볼게요. 아마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설명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웰이 주장한 SMCR 모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전통적인 모델 60년대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파워풀한 어떤 그런 모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SMCR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니셜입니다. 자, S는 샌더고요. 그 다음에 M은 메시지, 자, C는 채널이고요. R은 리시버입니다. 즉,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자, 보내는 송신자가 있고, 자, 또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요게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미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자, 어떤 도구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리시버는 수용자입니다. 즉, 자, 누군가가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하단에 나옵니다. 자, 근데 거꾸로 리시버는 항상 리시버만 되지는 않고요. 또 센더는 센더만 되지 않죠. 자, 우리가 직선적인 어떤 자, 그런 순서를 보면 센더, 메시지, 채널, 리시버인데 리시버가 자, 피드백을 주면 자, 리시버가 다시 메시지를 반대로 전달하는 과정. 즉 센더는 리시버가 되고요. 리시버는 다시 센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 커뮤니케이션의 순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기존 다른 과목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SMCR도 중요하지만, 자, 하단 부분도 저희가 자아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스몰 그룹, 그 다음에 매스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저희가 매스컴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즉, 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작부터 볼까요? 자, 처음은 인트라, 퍼스널, 인터입니다. 자, 퍼스널 똑같죠? 자, 근데 차이가 있더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앞부분에 자, 접두사가 좀 다릅니다. 이 접두사가 인트라, 그 다음에 인터죠. 자, 그래서 자, 인트라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내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인트라가 바로 내재적인 즉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는 자, 그 다음 단계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즉 상대방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몰 그룹은 보통 7에서 8명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매스컴, 그러니까 즉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매스컴을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매스컴을 이야기할 때 자 제일 출발은 바로 인트라 퍼스널이라는 거죠. 즉,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바로 자 내재 커뮤니케이션인 자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떤 인터뷰에 대한 소개해 드렸었죠. 즉, 제가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자, 우리 그 면접관들에게, 자, 나를 소개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뭐,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강점들을 많이 소개하실 거잖아요. 아까 또 공감도 시켜야 된다고. 자, 제가 실제로 나스미디어에 우리 그 직원들,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할 때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나스미디어는 제일 마지막이, 그 임원들 PT거든요. 7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자, PT를 시킵니다. 과제를 먼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주고요. 그래서 7분 전에 주는데,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 거울을 보고 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7분이라는 것도 맞춰야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만 맞춰서 될 게 아니라 내용도 되게 충실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분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뭐 세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한테 하기에는 뭐 약간 좀 그죠?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PT를 한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와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자, 그 얘기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자, 어떤 PT를 만약에 뭐 PT로 만약에 내가 뭐 면접을 본다 한다라면 준비하신 PPT를 가지고 먼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내가 면접관이 돼서 한번 또 역으로 한번 또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지 만약에 설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실제 면접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인터퍼스널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인트라를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하신 우리 그 샌더들 입장에서 샌더들은 상대방 리시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몰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인터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인트라 과정에서 스몰 그룹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스스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7, 8명, 물론 저희는 이제 뭐 20명 정도 되는 그런, 그룹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매스컴도 역시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아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설득도 높아지고요, 기회가 확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소그룹 조직,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역시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자 뒷부분은 잘 여러분들 이해가 쉽지 않다 하시더라도 자 일단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매스컴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자 상대방 즉 너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아니라 즉 다시 얘기하자면 내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바로 SMCR 모델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광고 홍보 특강 시간 첫 부분에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이론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경험들을 이제 현업에서 이제 막 펼치게 되실 텐데 물론 에이전시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 광고주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른 또 영역에서 일하실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 SMCR 이론은 자,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자, 모든 자, 내가 조직에서 그리고 둘 이상의 그런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원활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요한 거 아까 인문학적인 것과 합치자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나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시작이 자, 지식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인문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Y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스스로를 설득시켜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가 벌써 콜라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통해서 자,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뭐 확률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부분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자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자더 씌우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지식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게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배웠던 것들을 잘 일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것들이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만 저도 이런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아까 얘기했죠. Y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하자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4년도에 제가 책을 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996년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거의 15년 정도가 돼서야 자,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제가 선배로서 먼저 오랜 기간을 거쳐왔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 기간을 짧게 좀 줄여봤으면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미션이기도 하고, 또 우리 후배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선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의 좋은 또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키가 커지고 이제 키 안 커요. 여러분들 혹시 키 크시는 분 있으면은 이건 학계 이 의료학계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대부분은 자, 이제 성장은 멈추고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노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은 자, 어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업에서도 자 이렇게 좀 물론 뭐 바디빌더 뭐 우리 뭐 운동하고 이런 성장 되겠죠. 근육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적인 성장도 같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자, 미션이 있습니다. 과제 아닌 과제.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수강 신청이 끝났다고 한다면 뭐 출석 체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는 자 수강을 자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자 연장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석 체크는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경청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일단 자 뭐 사실은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내용들을 어나운스먼트 즉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직접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명 되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거의 1시간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제 소개, 즉 강사를 소개했다면 이번 시간은 형평성에 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단순하게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적어서 저에게 메일로 아니면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뭐 PPT나 뭐 아니면 워드 뭐 상관없어요. 자, 일단 학과와 학번과 이름 자,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한 번쯤에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뭐, 뭐, 직업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직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나중에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하고, 막내 직원하고, 여러분들 선배죠. 우리 이가람 씨라고 평택대 선배십니다. 공공부학과 저희 팀 막내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 꿈은 나중에, 저기, 우리 뭐, 양평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외곽에다가 뭐 카페 같은 거 하는 게 꿈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처럼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있다라면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에게서 지금의 관심 분야 저는 성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 뭐 학부 때는 광고 그다음에 현업에서는 뭐 매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꼭 공부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취미 활동도 이거 좋겠고 뭐 전 영화에 관심이 있는데요. 아니면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라면 자 요거는 자 자기 사명서 아까 제가 첫 챕터 1에 있었다고 했죠. 제가 좀 기억해두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사명서 그러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꿈도 중요하고 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좀 구체적으로 뭔가 다짐한 것들을 좀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자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정성스럽게 자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아까 과제 아닌 과제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제라고 하는 건 이제 제출이니까 과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닌 과제라는 건 뭐냐면, 자, 그렇다고 이걸 평가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자, 스스로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나는 이런 게 되게 민감해.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말고요. 나는 적어도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좀 응원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기 사명서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업하고 나면, 저희가 원래 수업 시간이 18시까지인가 그렇게 되지, 18시 30분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강의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5분 정도 우리 아까 영상을 보시면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일이나 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를, 저에게 뭐 과제 아닌 과제라고 해서 막 부담 갖고 막, 억지로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단 한 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한번 이건 꼭 해보고 싶어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약간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뒤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썼던 것들을 다시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나의 사명서 샘플이라고 적어놨죠. 자, 책에 2014년도 제가 이 책을 낼 때 썼던 것들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왜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생활 전반은 아까 전반 보셨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 배려. 자, 최근에 더 필요한 내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신독, 스스로 삼가한다는 얘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주창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자, 그래서 삶의 모토로 삼고, 자, 절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그 얘기 합니다. 저기 신혼 초에 내가 속았다고. 되게 얼굴은 뭐 진짜 뭐 법이 없어 설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운전만 하면 막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뭐 할 정도로 양보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양보를 엄청 잘하고 다닙니다. 물론 이런 사명서 때문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2020년 주 5일의 모습은 이제 양보하는 그런 자세로 좀 살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매일 저녁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하겠다. 이 자기 사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인 걸 쓰게 되면 사실은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광고 기획론 시간에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마 광고 목표가 숫자화되어 있는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중에 평가할 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꼭 숫자로 한번 명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는 교수가 되겠다. 자, 14년 상반기에도 출간 책자의 업계 홍보에 적극 임하겠다. 이건 제가 이제 13년도 내일 진행할 광고 홍보 캠페인론에서 아마 소개할 텐데, 자, 그때 아마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한 달에 최소 한 권 이상의 독서를 생활하겠다. 제가 교과서만 갖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절대 책을 안 읽었는데, 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뭐, 석사, 박사까지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임 교수가 되도록,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저를 소개할 때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소개했죠. 제가 14년도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임 교수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래도 교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자, 지속적으로 헌혈 나눔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뭐, 꾸준한 운동으로 정기적인 헌혈 참여인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154회 했습니다.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의 어떤 또 건강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또 모멘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에는 155회에 도전할 텐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헌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출판을 위해 준비하고 8월에 완료하겠다라고 돼서, 가칭 삶의 방정 기회인데, 요게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자, 8월은 아니었고 조금 밀려서 제가 이제 가을에 제가 출판하게 됐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출판을 또 했고요. 가정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늦잠 자지 않고, 아까 우리 아들의 이름이 예찬입니다. 주예찬. 자, 되게 좀, 약간 좀 홀리하죠? 크리스찬스럽죠? 네, 그렇고요. 또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최근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진 않지만 뭐 어쨌든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경제활동 하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짜 뭐 용돈이라도 많진 않지만 뭐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거나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다라면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 약간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안부 전하겠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둘째 준비를 노력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뭐 지속적인 기도와 비전 공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예찬이 하나입니다. 이제 10살이 됐는데요.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보시면은 제가 뭐 지금 뭐 이미 이룬 것들도 있고요.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하지 못하고 또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적어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달성하게 되면, 그 일종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또 아마 설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과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앞으로 잘 정리해서 향후에 좀 더, 졸업 이후에도 현업에서도 또 계속해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적어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출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제출하시고 나서 나중에 찬찬히 한번 밤에라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정하시는 것들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자, 우리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조금 여유롭게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자, 자기 사명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스스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내가 스스로 한번 내가 좀 실천해 보겠다는 것들을 한번 적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 이게 아까 어나운서먼트, 그러니까 사실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프 더 레코드 아닌 거, 그러니까 약간 대비가 아닌 것들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대면 수업하게 되면 잠깐 시간 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왜냐면 저는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소개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같이 아이 컨택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해야 될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은 일방적인 어떤 그런 수업 형태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3주차 수업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6일 날까지 간절하게 저희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4주차부터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가 강호부 특강에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수업으로서 또 4학년 수업으로서 또 의미 있고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 또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인성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